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최신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해외 토픽 속 대한민국을 찾아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2013년 한국은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 확보가 장기 소요로 결정되면서 스텔스 탐지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업체 주관 응용 연구 개발 시작 2019년 12월 자기 공중감시 체계의 개발 성공 이로써 한국은 세계 네 번째로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는 디지털 능동 이상 배열 형태로 소형 표적 실시간 탐지를 위한 고속 신호 처리기가 탑재됐습니다. 특히 트래픽 보호 디텍트 탐지거리 수백 개의 탐지 표적 수백 개 추적 표적 수십 개의 RCS 값을 0.500제곱미터라고 공개했는데요. 이는 완전한 디지털 레이더로 12X 배열 안테나 접이식 차량 탑재형 등 이동성을 구현한 형태로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발표된 날씨 S값은 최신형 스텔스기인 F-35와 토마호크 미사일의 SR-70을 블랙버드초, 고고도 정찰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성능의 레이더인데요. F-35 스텔스기가 우리 공군에 배치되기 시작한 점과 2015년에 러시아 원천 기술의 콜 추가 레이더 확보 등과 연계해 개발됐기 때문에 스텔스 탐지에 대한 성능은 다른 군사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개발한 한화 시스템은 이 레이더의 용도가 탐지 목적과 요격을 위한 추적 그리고 유도 목적의 레이더로 개발한 상황인데, 이와 더불어 한화 시스템은 공식 SNS를 통해 적이 레이더를 사전에 탐지 분석해 효율적인 항공작전을 지원하는 전투기 탑재형 DACE라 이벤트도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자전을 염두에 둔 정찰 자산으로 구체적인 재원과 성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마저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은 스텔스 탐지 능력뿐만 아니라 전자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스텔스 레이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꿈의 레이더라고 불리우는 양자 레이더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양자 레이더 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을까요? 스텔스 항공기는 특수 도료 및 기체 설계를 이용하여 전파를 흡수하고 편향시키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레이더로는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양자 레이더가 개발 추진된 것입니다. 양자 레이더는 기존의 고출력 레이더와 달리 양자 에너지를 단일 광자 수준으로 쪼개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력이 매우 낮아 상대에게 탐지되지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양자 레이더가 실용화되려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양자 얽힘 광자를 생성할 수 있는 소자 개발과 생성 장치를 제작하는 것이 핵심. 그런데 모든 양자 레이더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꼽히는 것이 표준 양자 한계가 있습니다. 얽힌 양자가 생성되는 비율이 생성되는 전체 양자의 제곱근의 비율로 감소하는 양자의 특성이 그것인데요. 양자 물리학적 원리인 양자 불확정성 원리로 이를 발견한 이의 이름을 붙여 하이젠베르크 한계라고 부릅니다. 한편 국내 연구진은 양자 광원 소자의 광자쌍 생성 비율을 높이고 전파 손실률을 낮추며 연산 결과의 신뢰도를 99% 이상으로 높이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발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모든 걸 쉽게 풀이하자면 한국은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레이더파로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빠른 전송 속도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한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양자 정보기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의 기술력만으로도 세계 정상급 나라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양자 레이더에 필요한 개발 기술을 선정하고 주도하면서 분산 환경에서 각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양자 레이더는 얽힌 광자를 생성하는 기술, 양자 자기장 센서 광 마이크로파 양자 변환 기술, 양자 상태 보존 및 정보 처리 기술, 양자 조명 기술, 양자 고스트 이미징 기술 또한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는 전파 소자 신호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가 한창입니다.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광 및 전자파와 양자정보기술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크게 광화학 안테나 시스템 전자기학 알레포 MW 효료 예면단위 등으로 양자정보 시스템 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팀이 미국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레이시온 비비 행사 등과 공동으로 기존보다 약 10억 배 민감도가 향상된 1마트와트급 초고감도 마이크로파 검출기인 볼로미터를 개발했는데요. 마이크로파를 이론상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한계인 1도와트는 100경분의 1W까지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검출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광학연구실 연구진도 광자를 이용해 상온, 서양자통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양회로를 개발했습니다. 양자더 연구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범국가적인 투자와 지원 아래 군산학연이 합심해 양자가 가진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 소자 소재 개발 검출 보존 증폭 양자통신과 양자 컴퓨팅 기반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상당한 진척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 다른 군사 선진국들도 한국의 양자 정보 기술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격 레이더는 직진성이 강한 L스톤은 X밴드 인삼에서 1표제의 HF급 초음파를 목표물에 주사해 반사되는 전자파를 이용합니다. 목표물의 위치 및 속도를 파악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비해 스텔스 전투기는 이런 레이더의 특성을 고려해 외형을 일정한 각도로 특수하게 설계해 레이더 전자파의 반사 방향을 빠져나가게 하거나 흡수되도록 제작합니다. 이로써 요격 레이더는 탐지가 어려워지고 연동된 미사일 발사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자파 중에 VHF 장거리 레이더의 경우 전자파의 파장이 1~2로 길서 스텔스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스텔스 능력 향상을 위해 제작된 전파 흡수제로 RAM은 X밴드 이상에서만 흡수되도록 설계돼 파장이 매우 긴 VHF 레이더파에서는 효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답변적은 레이더파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패시브 레이더가 주로 사용하는 위치의 폭파는 파장의 길이가 열상이어서 항공기의 RCS를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장 파장들은 항공기와 공명을 일으켜 탈쓰기에 동체 영상 기술을 무력화합니다. 이처럼 장파장 전파 수신에 사용하는 패시브 센서는 수동형 센서 전파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이용해 반사와 공명을 일으킨 전파를 수집해 물체를 식별하는 기술 따라서 패시브 레이더는 능동적으로 조사하는 전파가 없어서 양자 레이더처럼 레이더의 위치를 들킬 염려가 줄어듭니다. 패스트볼 레이더의 운용 방식은 중심 레이더에서 15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사이드 레이더를 3에서 4개를 배치합니다. 탐지거리 450km 탐지각 120도 최대 200개의 목표 동시 탐지에 1초에서 5초까지 레이더 간 송신 주기를 조정해가면서 3에서 4곳에 설치한 패시브 레이더를 통해 3차원 측량 기법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이런 레이더를 사용하면 모든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무기체계가 그렇듯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패시브 레이더의 약점으로 꼽히는 것이 전파 수신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준인 아닌 탐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도용 레이더와 요격용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레이더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피를 차지합니다. 2020년 기준 5G 통신 당 5개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미 패시브 레이더를 다양하게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패시브 레이더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2015년에 이미 연구를 끝낸 사실이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한 같은 해 콜추가 패시브 레이더와 레이저 빔무기 설계 도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한민국이 입수하면서 패시브 레이더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방과학연구소 하나 시스템 LIGNX1 등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IGNX1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받아 러시아, 인도 등의 관련 분야 엔지니어들을 고용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 중인데요. 이런 사실들은 모스크바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한 지 5년이 지난 2020년 3월에는 한화시스템과 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소형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초당파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대대 스텔스 탐지 기술은 세계 정상급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이런 기술을 활용해 현재 한국은 새로운 시스템으로 탐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권 휴전선 및 대전 지역의 디지털 TV 게임 및 라디오 중계소 등 강한 전력을 소모하는 기지국 신호를 레이더 기술을 접목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18개의 기지국의 수동형 레이더 수신기를 설치했는데 이 수신기들에서 획득된 정보들을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필드 물체를 특정하는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했습니다. 마켓 인사이트 리포트에서 발표한 군사 및 민간 항공용 패시브 레이더 시장 분석과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패시브 레이더 기술 투자는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패시브 레이더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과적인 시장성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 탐지를 위한 패시브 레이더 배치와 감시는 주로 2013년경으로 예상하면서 총군사 레이더 제출 예산의 약 41%를 패시브 레이더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텔스는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기술 노적으로부터의 탐지를 막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양자 레이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요. 2016년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양자 레이더를 개발해 배치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각국은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현재 각 나라들은 양자 레이더에 필요한 각종 기반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설부른 발표는 오히려 스텔스기 개발국들에게 스텔스 탐지 방어 기술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국이 이 분야의 강자로 등장하면서 군사 선진국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패시브 레이더와 양자 레이더의 기술을 축적하면서 개발 선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 적성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변국들도 우리의 능력을 부러워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전에 이런 기술들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담긴 일들을 서로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좌우로 나누지 않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같은 방향의 길로 걸어간다면 한국은 얼마 가지 않아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올바른 자주국방에는 좌우가 나뉘지 않습니다. 오직 뜨거운 애국심과 단합된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